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제때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돈 안 들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최근에 한 미국 매체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살포시 저희 방송 시청하기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는 그 스트레스들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하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 보험이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잖아요. 앞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미 가입을 했지만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닐지 고민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만나보시죠. 네, 보험 전문가 전하연입니다. 오늘의 생생 라이프 팁 시간에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연도나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그리고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실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손은 갱신이 되다 보니까 갱신이 많이 되신 분들은 전환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세대별 실손을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기초 자료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손 의료비 보험이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에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 해서 해당 명칭이 붙었다. 실손 의료보험은 1999년 처음 출시된 후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을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로 의료실비 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풀어져 있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통원 치료 시에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요양급여 부분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서 공단 부담금이 있고요. 환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절반에 대한 급여 부분은 공단에서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비싼 검사 비용, 선택 진료비, MRI, CT, 초음파 진단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부담금을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있으면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장을 받는 거고요. 없으면 100%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실손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총 크게는 4번 정도 개정이 됐고요. 작게는 8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세대 실손. 1차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제 1999년도에 출시가 됐고 2003년도 9월까지 판매를 했어요. 지금 4년간 판매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공단 부담금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낸 돈까지도 전액을 보상을 해줬고요. 이번 의료비는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총 진료비를 다 받을 수 있었으니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라 이땐 비갱신형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형으로 나와 있고 뭐 3년,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이제 보험사별로 내용이 다르다 보니 또 이제 중복 가입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좀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개정을 해서 2003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8월까지 판매를 했던 5년간 판매를 했던 상품이고요. 지금 약간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 의료비가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죠.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으로 한도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좀 짧아요. 80세 만기. 그리고 갱신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3년 또는 5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 또 100% 자기 부담금이 없는 내가 내는 돈이 없는 실손이다 보니까 전부 다 돌려받는데 공단 부담금을 이때부터는 제외를 하죠. 그래서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만 돌려받게끔 되어 있고 단점이라고 보면 통원 한도가 조금 작았고요. 또 만기가 짧다 보니까 이 실손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80세 이전에 좀 전환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3차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딱 1년간 판매를 했고요. 손해보험사는 이런 한도가 좀 작은 부분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비 3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1억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고 통원 의료비가 원래는 10만 원이었었는데 한도가 너무 작다 보니 30만 원으로 그리고 50만 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만기도 굉장히 늘려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생명보험사도 실손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20%가 있고요. 입원 한도 3천만 원, 통원 의료비가 20만 원 한도, 그리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생명보험사에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기가 짧다라는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얘도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이다 보니 갱신이 많이 되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실손으로 넘어가는데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보험사별로 그리고 약관별로 내용이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이전에 한번 약관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009년 10월부터는 표준화 실손이라고 해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동일 조건으로 약관을 아예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보장되는 것도 똑같고 안 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통원 의료비는 30만 원 한도, 그리고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이런 보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1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니 만약에 입원을 하셔서 한 3천만 원의 비용이 나오면 자기 부담금이 10%,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이 30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최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200만 원까지만 자기 부담금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용을 내가 지출을 해서 병원비를 쓴다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은 지출 금액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세대 실손이 한 번 더 개정이 되었는데 2013년 1월 그리고 17년 3월까지 4년간 판매를 했던 실손이에요. 이제 2013년 그리고 16년에 한번 개정된 건 약간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는 실손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에 단독형 상품이 출시가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장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그리고 통원 한도는 30만 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선택형, 표준형으로 나뉘어져서 표준형은 자기 부담금이 20%인 상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가입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독형으로 출시가 됐다 하더라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종합형 실손을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으실 거라 100세까지 보통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는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20%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10%가 아니라 급여 10%, 비급여 20%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16년도에 이제 개정이 한번 돼서 추가된 내용으로는 일부 이제 증상이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 퇴원 시에 처방받은 약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의료비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3세대 실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2017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판매를 했던 상품이고요. 이때부터 착한 실손 의료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 비급여 3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MRI, MRA, 뭐 CT, 그리고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그리고 주사 이런 비용들을 따로 분리를 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30%로 올렸어요. 아무래도 뭐 의료 쇼핑이다 아니면 뭐 과잉 진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서 착한 실손 의료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급여, 비급여 부분은 동일하고요. 비급여 3대에 대해서만 30%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이때부터는 단독으로만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실손의료보험 하나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 이런 식으로 꼭 단독으로만 가입을 하셔야 돼서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고요. 15년 뒤에는 재가입을 하는 실손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실손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실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 실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2세대, 3세대는 실손이 좀 많이 개정이 되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2세대 실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표준화 이후에 10%가 생겼고요. 최대 상한액은 200만 원. 이번 한도는 5천만 원 한도고 통원 한도는 30만 원이고요. 이때는 100세 보장으로 1년 갱신, 단독형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자기 부담금이 2015년 9월부터 20% 비급여 부분이 2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또 이제 퇴원 시에 약제비 부분은 이번 의료비에 포함을 해서 보장을 해주게끔 변경이 됐고 3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3종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따로 분류를 하고 자기 부담금이 30%로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 보험을 조금 절약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됐는데 작년에 변경이 됐어요.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할인 할증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많이 사용을 하면 그만큼 할증이 되는 거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할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킨 거고요. 급여 입통원, 비급여 입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쉽게는 입원 한도가 5천만 원 그리고 통원 한도가 20만 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만 원 중에서 약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 가셔서 약제비로 20만 원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비를 10만 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한 거로 약제비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총 30만 원, 이게 약제비가 포함인데 5만 원에 대한 거는 약제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전에 대해서는 5만 원까지밖에 청구를 하실 수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20만 원까지 처방전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장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비급여 부분이 30%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고요. 급여도 20%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 점. 그리고 비급여는 마찬가지로 이 3대 특약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30% 똑같고요. 5년 재가입. 아까는 15년이었는데 지금 가입 주기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5년으로 짧아졌고 또 이제 상한 한도가 200만 원까지는 급여는 동일한데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될 수도 있는 게 200만 원 상한 한도가 없어요. 비급여는. 그래서 비급여로 만약에 입원을 하셔서 몇 천만 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1, 2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4세대 실손까지 변경이 됐는데 실손이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할인 할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급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급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을 하고요. 그리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사용을 하게 되면 200%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 만약에 병원을 많이 가셔서 비급여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단점일 수가 있겠죠. 대신에 병원을 많이 안 가시고 청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고 뭐 100만 원 미만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5%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손이 갱신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손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실손 의료비 적자가 1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거는 불과 제가 한 이틀 전에 기사를 발췌를 한 건데 내년에 인상률 이번 주 결정이 되는 거고 갱신 주기가 도래하신 분들은 지금 5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실손의료보험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더 많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손을 좀 비싸게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환을 하시거나 이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표준화 이전에는 자 손해율 한번 볼게요. 지금 144% 그리고 표준화 이후에는 이게 19년도인데 13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세대 실손이 나온 것도 이미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내가 내고 보험회사에서는 144원을 돌려받거나 135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4원, 35원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들을 갱신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걸 가입자들한테 다 돌려받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손이 많이 올라간 분들은 아무리 이제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내가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1세대는 2009년 10월 이전 실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보험사별로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가입 주기는 3년에서 5년 갱신이 되는 거고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여, 비급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딱 5,000원만 공제를 하고 5,000원을 빼고 다 돌려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만약에 1년 동안 입원을 한다 그러면 180일간은 실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요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고 1세대 실손은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표준화 실손으로 변경이 되면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2012년 12월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갱신이고요.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이때부터는 10%, 그리고 비급여도 10%가 생겼고 2015년 9월부터는 자기 부담금 20%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내는 한도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200만 원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은 내지 않고 딱 2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 이때는 공제를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을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면책기간이 있는데 입원을 1년 동안 했을 때 90일간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을 보게 되면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를 했고 1년마다 갱신이 되고 15년 15년 재가입을 하게끔 그리고 단독으로만 가입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재가입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비급여 3종에 대해서는 30% 자기 부담금이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착한 실손 의료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고 한도액은 똑같이 200만 원. 그리고 공제하는 금액도 10,000원, 15,000원, 2만 원 동일하고요. 이때부터는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실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좋은 실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까지는 갱신이 많이 되고요. 이제 3세대 실손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갱신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4세대 실손은 가장 이제 단점이 많은 실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년마다 갱신이 되고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기 부담금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급여는 200만 원이지만 비급여는
내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런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많은 비용을 내게 되면 그만큼 자기 부담금도 많이 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은 10,000원을 공제를 하지만 비급여 부분은 또 30,000원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4세대 실손에 장점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장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실손 보험은 어차피 평생 가져가야 되는 실손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병원을 많이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예전 실손을 좀 유지하시는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무턱대고 그냥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담당 전문가와 함께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변경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상 전하연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 덕분에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태연 전문가님 그리고 장성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부담보입니다. 부담보란 말 그대로 해당 특정 질환이나 신체 부위를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해당 부위나 질병이 생겨도 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승인한다라는 특약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뜻 봐도 가입자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조건인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5년치 병력 사항을 확인하는데요. 5년 동안 수술을 하셨거나 또 입원을 오래 하셨거나 만성 질환이 있어서 약을 계속 복용하시거나 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보장은 제외하고 가입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험사에서는 부담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 가입자분들은 부담보라고 하면 담보 없이 하는 거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부담보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전에 위용종 제거를 하신 분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위 12지장 부담보로 가입 승인이 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위 12지장에 대한 수술이나 질병이 걸리더라도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보장 범위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보 없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상 보험이 더 절실하기 마련인데 이 보장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44세 직장인 여성분이신데요. 원래 보험료를 30만 원 넘게 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만 원 가량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튼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걱정되는 게 섬유선종 치료력이 있어서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유방암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보장들이 워낙에 좋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리모델링을 받긴 했지만 집안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계속 걱정을 하시다가 의뢰를 해주신 분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잘 해주셨습니다. 3세대 실손 의료비로 계약 전환해서 보험료를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4세대 실손 의료비로 다시 전환하시면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있지만 3세대 실손도 착한 실손으로 불릴 만큼 갱신폭이 크지도 않고 또 MRI를 입원 없이 통원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이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4세대로 바꾸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실손 의료비를 잘 유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보험이 이제 유방암 관련 보장이 부담보가 잡혀있는 보험입니다. 19년도에 리모델링 하셨고요. 보험료는 대략 20만 원 내고 계십니다. 일단 걱정하고 계신 유방암이 보장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리모델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상품은 20년 갱신형 보험이라는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질병 사망이 복층으로 설계돼서 총 5천만 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60세까지는 3천만 원, 70세까지 1천만 원, 80세까지 1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에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여서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또 질병 사망의 특약 보험료도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준비돼 있고 재진단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돼 있습니다. 재진단암은 첫 번째 암의 진단을 받고 두 번째 암을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첫 번째 암 진단에 5천만 원을 받게끔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보장 금액은 여유 있게 준비가 돼 있지만 보장 범위가 다소 협소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간병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위중한 상태에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총 5가지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등급은 딱 1등급과 2등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 노인분들 중에서 1에서 2등급을 받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에는 1에서 2등급이 아니라 3에서 5등급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성비가 가장 안 좋다고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각종 입원 일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술비가 16대 질병 수술비 최대 100만 원으로 수술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금액이 현저히 적고 보장하는 항목도 적어서 좀 있으나 마나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4세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젊으시고 또 병력 사항이라고 해봐야 섬유선종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되고 부담보도 없고 또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 범위도 큰 형태로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게다가 월 2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신데 이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을 또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기존의 실손 의료비 보험은 3세대 실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인데요. 44세 여성분이 가입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시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을 선택했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해드렸고요. 수술비는 각 2천만 원씩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지급되는 질병 수술비 50만 원과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질병 수술비 특약은 흔히 하시는 용종 제거만 하셔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고요. 보통 30만 원이 최대지만 50만 원까지 받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또 114대 질병 수술비를 최대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114대 질병 수술비 안에는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 하는 대표적인 수술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수술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비와 2대 진단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금 보장들까지 해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보장으로 보험료 변동 없이 11만 6,643원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이 보험에는 부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유방 5년 부담보가 잡혀 있는데요. 5년 내에 유방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하거나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5년이 지나면 부담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간 부담보였던 조건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요. 가입 후 5년 이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을 위험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안보험을 구성해드렸습니다. A생명보험사의 안보험입니다. 부담보 조건 없이 일반암 보장 범위가 가장 넓게 구성되어진 특약으로 3천만 원 준비해드렸고요.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20년 납입 100세 보장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5만 원의 보험료로 부담보 없이 암에 대한 걱정 없게끔 준비해드렸습니다. 제일 걱정하신 유방암은 지금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진단 시 6천만 원, 또 5년 이내에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년 이내에 암이 걸리면 3천만 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준비해드린 건강보험과 암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보면 적지 않은 보상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기존에 23만 원가량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고 부담보와 갱신형 그리고 보장 범위가 협소한 보험에서 2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비갱신형으로 또 부담보 조건도 좋고 보장 범위도 넓게 하여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해결책 덕분에 이 매회 받는 수술비도 추가가 됐고요. 또 가족력까지도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요즘 조금만 병력이 있어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심사 기준이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가입이 수월한 편이고 또 부담보호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신 단점이 또 있죠.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에 비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도 제한적이고 보장 한도도 일반 보험에 비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보 없이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위 12지장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담보가 잡히긴 했지만 실제로 가입한 그 보상은 보험에서 보장은 아무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5년 동안 병원비 치료 안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작은 질병으로 치료를 해도 부담부가 잡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험을 선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입자의 병력 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보험을 고르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에 보험은 필히 진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부담보 설정 자체가 가입자에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더 많은 보장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빈틈없는 보험 전략입니다. 다양한 보험의 종류만큼이나 개인의 건강이나 자산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자신에게 맞는 보험 가입을 위한 빈틈없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꿀팁이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틈없는 전략, 정말 말처럼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원하는 전략일 것 같은데요. 우선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화재보험, 건강보험, 간병인보험, 연금, 어린이 보험 등 정말 많은 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 종류가 많다 보니 이 보험도 좋은 것 같고 저 보험도 좋은 것 같아서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좋은 보험이긴 좋은 보험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시고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보험 중 나에게 맞는 빈틈없이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짚어주신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팔랑귀여서 이것도 저한테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올해 45세 여자 회사원 분이셨습니다. 미혼이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결혼 계획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이 보험 하나씩 가입해달라고 해서 좋은 보험이다,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해서 저축 목적으로 또 종신보험도 가입했고 보장성 보험도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인들 부탁이라고 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보험들이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강보험은 꼭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셨고 저축으로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병력으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 이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가입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생명보험사에서 종신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사망보험금 3천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 600만 원, 상해질병수술비 10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실손의료비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보험이었고요. 보험료는 12만 3,5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15년 납 종신으로 구성을 해놓으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암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를 구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라고 하셨고 결혼 계획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특약을 하나둘씩 살펴보면은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목적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을 경우 아닌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계획이 없다라는 건 자녀 계획도 없고 사망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고객님께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또 이 보험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시면 안 되겠고 또 가입하시고 병원을 다녀오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실손으로 실손의료비를 단독으로 요즘 실손으로 바꾸셔서 보험료를 내리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하셨고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준비하셨습니다. 암수술비 300만 원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납입보험료는 7만 1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수술비까지 잘 구성을 하셨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까지도 잘 구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C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 준비하셨고요.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질병상해 수술비 20만 원, 100만 원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엔대 수술비 준비하셨습니다. 보험료는 11만 3,200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해놓으셨는데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셔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지만 암은 혈압약 복용 중이라고 하고 고지를 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2대 진단비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놓으셔야겠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는 받을 수 없고 질병수술비와 엔대수술비에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혈관질환에서 100% 보상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D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고 일반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리고 납입보험료는 15만 8천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구성을 하셨는데요. 아마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 지인 설계사분들께서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주의점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저축보험은 꼭 종신보험이란 걸 알고 계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저축의 목적도 같이 두고 가입하실 때는 납입 기간을 짧게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20년 납으로 구성을 해놓으셨는데요. 보통 종신보험은 완납을 한 뒤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1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하시고 20년 뒤 원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 기간을 길게 두는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이 아닌 순수 사망보험금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길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계시고 혈압이 아닌 다른 질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님한테 맞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님 상황이랑은 목적이 많이 벗어나는 보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납입하는 액수는 큰데 막상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결혼 계획이 없는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보험들도 눈에 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먼저 4세대 실손으로 구성을 해드리면서 실손 쪽은 보험료를 많이 내려드렸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은 2세대 실손으로 4세대 실손보다 좀 더 많은 보장이 있지만 1세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 보험 갱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 혈압을 빼고 병원을 크게 다니시는 일이 없다고 하셔서 보장보다는 보험료를 절감시켜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드렸고요. 두 번째 보험은 안보험은 이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잘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은 C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으로 리모델링 해드렸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까지 각각 1,000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 상해수술비 100만 원, 엔대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12만 3,500원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뇌졸중으로 보장 범위가 좁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고 또 재수술을 받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뇌와 심장의 보성을 튼튼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D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사망보험금 2천만 원, 그리고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5년 납 종신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종신보험을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5년 납으로 가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은 완납했을 때 해지환급률이 100%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100%가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까 꼭 가입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뒤 완납을 하게 된다면은 해지환급률이 100%가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계속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금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필요할 때 목돈을 만들어서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 드리면요.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지만 나머지는 유사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해드렸고요. 뇌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좁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보장 범위가 더 넓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수술비는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은 이제 저축 목적으로 조금 사망보험금은 낮게 구성이 됐지만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해드리면서 시청자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기존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모르니까 하면서 큰 돈 내셨을 텐데 오히려 리모델링 이후에 내는 돈은 줄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대비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보험에는 종류가 엄청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지금 내 상황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편보험을 가입하셔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자 보험 특약도 바뀌었는데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이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실 때는 믿을 만한 설계사와 상담 후 꼭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빈틈없는 보험 전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보험 계약 해지 없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보험계약 해지 사유의 44%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조사돼서 경제 사정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험 해지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감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장 금액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보장 금액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감액은 보장 금액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분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떤 보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약 해지입니다. 주계약 보장 금액이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입한 보험 상품의 구성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특약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특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특약만 해지하면서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보장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험료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보험료 수준에서 보장을 넓히는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령 CI 보험에서 보장받을 확률이 낮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특약을 해지하고 전조 증상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을 보완하거나 갱신형으로 구성된 특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은 건드리고 싶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납입 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보험 가입 뒤 얼마 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입 유예 가능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 완납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지금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쌓아온 해지 환급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또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해지를 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험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방법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한 꿀팁 들어봤고요. 다음은 CI 종신보험은 사망도 보장되고 건강보험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CI 종신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CI 종신보험은요, 유일한 아팠을 때도 보장되고 사망도 보장돼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에서 내가 아팠을 때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에서 내가 아팠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떼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망보험금과 건강보험은 따로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